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다리셔도 좀 올바른 진단과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귀하게 생각을 해주셔서 점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제가 모든 치아를 살릴 수는 없고 결국엔 임플란트 가는 게 맞는 경우는 과감 임플란트로 가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그 환자분들이 왜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보다 임플란트 비용이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했냐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면, 다른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안 해줄 뿐더러 임플란트 해야 되는 치아 개수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는 자기가 봐도 안 좋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는 건데, 다른 거는 좀 안 뽑고 임플란트 안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 뽑고 하자고 하니까 저희 병원에서 이제 임플란트 할 거는 하고, 가급적이면은 본인 치아 쓸 수 있는 것들은 쓰는 그런 치료 계획이 좋아서 임플란트를 결정하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환자분도 이제 그런 환자분들 중 한 분이세요. 이 환자분 케이스를 보면 임플란트 치과를 어떻게 선택할지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쪽 아래 어금니 크라운 잇몸에 염증이 있고 통증도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 2개를 발치해야 된다고 했어요. 항생제 처방받아 먹었는데 안 없어져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 개수 줄이기 프로젝트라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면 내 치아 지키기 프로젝트랑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내 치아 지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내 치아를 만약에 최대한 살릴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임플란트 개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쪽 편 2개를 발치를 해야 된다고 이제 진단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사랑니는 뭐 논외로 하고 당연히 발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금니 크라운 왼쪽 아래가 있고 통증이 생기는 좀 됐고, 다른 병원에선 발치를 해야 된다고 하고 뾰루지 나와서 항생제까지 먹었는데도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오신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신경관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신경관이랑 엄청 가까워가지고 엄청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다 녹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뽑아야 된다. 이 뒤에다가 뼈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치하다가 이제 임플란트 개수가 늘어난 케이스인데, 하치조 신경관이 가까이 이렇게 있을 때는 욕심을 내서 여기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임플란트를 심다가 이 신경관을 건드리는 순간 입술 끝에 감각이 마비가 되고 신경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도 강조를 하니까, 발치 즉시가 안 되는 경우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위험하잖아요.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발치 즉시를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여기가 뼈가 충분했어요. 여기 앞쪽에 뼈가 충분한 상태에서 고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거지, 이런 경우는 발치 즉시가 아니다. 요 치아 발치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요 치 앞에 치아는 좀 살려봅시다 라고 했어요. 이제 잇몸 염증도 딱 하필 요 2개 치아 사이에 쌍둥이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토루스, 골 융기가 발달을 해가지고 알통이 볼록볼록볼록볼록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씹는 힘이 세기 때문에 크랙이 요 치아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치아는 제가 이제 발치를 하기로 했고, 요 사랑니도 발치를 하기로 했고, 이 부분에는 발치와 보존술이라고 해서 염증을 제거를 하고, 이제 이 뒤쪽은 잇몸이 벌어졌을 때 최대한 치아 뒤쪽을 갖다 빡빡빡빡 제거를 해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여기를 뼈 이식을 최대한 해줘야 요 앞쪽만큼 뼈가 있어야지만이 이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 끝에까지 염증에 의해서 인발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는 살리기 위해서는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신경치료 크라운을 하자고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거를 쭉 이렇게 뽑았더니 이 앞쪽 뿌리 뒤쪽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뽑아보니까 시커멓게 있고 다 부러져서 나와요. 이 뒤에는 아니나 다를까 뿌리 끝에까지 이미 뼈가 녹아 있었고, 여기 염증 제거하고 1차적으로 뼈 이식을 하고 이제 꿰매 놓은 상태예요. 그런 다음에 요걸 기다리는 뼈가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여기에 신경치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쪽을 레진코어를 잘 해서 이쪽으로 또다시 세균이 유입이 돼서 실패가 되지 않게끔 방지하기 위해서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먼저 진행을 한 케이스죠. 이제 좀 기다렸더니 한 달 후에 잇몸이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또 한 달에서 2달 정도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잇몸을 열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 거죠. 이 자리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위쪽을 연결하는 2차 수술을 두세 달 후에 한 거예요. 임플란트 보철물의 완성이 되기까지는 6달이 걸리는 거죠. 보통 이제 한 개만 발치직시로 하게 되면은 3달 안팎인데 이제 딱 2배가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발치와 보존술을 하게 되고 뼈 이식부터 하게 되면. 근데 놀라운 거는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여기가 크라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죠. 옆에서 봐도 크라운 자연스럽게 됐고 여기 염증이 있었던 고름도 다 해결이 됐고 환자분은 입에서 이제 냄새도 안 나시고 다른 치아들은 다 잇몸 치료하고 계시고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여기 사이에 이 치아랑 이 뒤쪽 치아 사이에 여기 뼈가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가 뼈 이식을 이렇게까지 해줬던 게 감사하게도 환자분이 몸의 뼈가 정말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이게 2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했어도 모르겠어요. 잘 쓸 수도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치아를 만약에 뽑았다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 근처의 치아는 잘 살릴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임플란트를 받는다고 하면은 임플란트 비용이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본인 치아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치료를 받으면 살 수가 있다. 중요한 거는 다른 주변 치아에 대해서 이렇게 안 가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잇몸 관리 그리고 크랙 관리를 해줘야 임플란트로 갈 확률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주변 치아의 시선을 주는 그런 병원에 가셔서 임플란트를 하셔야지 임플란트만 하고 나오고 주변에는 어떻게 보면 잇몸 나빠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건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계속적인 관리가 되는 곳에서 봐야 됩니다. 엄청난 일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술전 포토를 가져왔어요. 술전에 보면 여기가 뼈가 하나도 없거든요. 까만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하얀 건 뼈고 여기 까만 건 여기가 뼈가 완전히 다 녹았단 말이에요. 임플란트랑 신경치료 크라운 하니까 이 사이 뼈가 잘 유지되고 감사하게도 이 레벨로 유지되더라. 임플란트 결과도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발치직시 임플란트를 막 여기에다가 심어가지고 했다 그러면 엄청 임플란트하고도 음식물 끼고 안 좋다고요.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안 될 때는 발치와 보존술, 발치 즉시 뼈 이식해서 이미디에이트 GBR, 그래서 발치 즉시 뼈 이식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임플란트의 결과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치료 전, 치료 후 보면은 굉장히 이 사이의 뼈가 감사하게도 잘 유지되고 있더라. 환자분은 너무 좋게 저희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임플란트 치과를 선택하실 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30 얼마로 광고하는 것들이 요즘은 이제 유행처럼 늘어나가지고 수면 마취, 우리는 수면 마취에서 안 아프게 임플란트 심어준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나는 문제 생기면 뽑고 임플란트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치아만큼 좋은 건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임플란트보다 내 치아가 정말 좋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는 망설임 없이 하지만 다른 치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내가 아껴 쓰고 치과에서 관리를 좀 해준다고 하면 본인의 치아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임플란트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Q&A, 그러니까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마이덴TV라고 또 채널을 따로 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증례 말고 실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Q&A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좀 촬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이덴TV도 많이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